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과 생활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구면 렌즈를 이용해서 비정실을 어떻게 교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교재 여기 몇 페이지나 한번 봅시다. 95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더 반복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구면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뭐 교재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예시의 눈의 경우에는 플러스 59 다이옵터보다 플러스 1 다이옵터 더 높은 플러스 60 다이옵터의 눈의 전체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죠. 따라서 플러스 1 다이옵터만큼 더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1 다이옵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도가 되고요. 이런 플러스 1 다이옵터만큼을 상쇄시켜 주어야, 마이너스 안경 렌즈로 상쇄시켜 주어야 전체 눈의 굴절력이 플러스 59 다이옵터가 돼서 정시인 사람처럼 안경 렌즈를 통과하고 굴절되면서 눈을 또 통과하면서 굴절된 그런 전체 합성 광학계의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맺는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눈의 전체 굴절력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이런 굴절성 비정시의 경우에 이렇게 안경 렌즈를 이용하는데, 특히 마이너스 안경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뭐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내가 뭐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렌즈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한번 요거 봐보세요. 지금 이 안경 렌즈가 지금 보면 뱅글뱅글 돌려도 전체적인 두께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체 두께가 360도 방향으로 두께가 동일하면 안경 렌즈의 어떤 방향이든 모두 다 동일한 굴절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렌즈를 우리는 구면 안경 렌즈라고 하고요. 이건 지금 마이너스 안경 렌즈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처럼 마이너스 메니스커스 형태의 렌즈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렌즈를 구분하는 건 중심 두께가 가장자리 두께보다 얇으냐 두꺼우냐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사실 이게 메니스커스 렌즈의 형태는 그냥 그림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렌즈나 마이너스 렌즈나 뭐 그냥 그 비등비등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 렌즈의 중앙 부위가 얇고 가장자리가 두꺼우면 마이너스 메니스커스 렌즈, 가장자리가 얇고 가운데가 두꺼운 형태라면 플러스 메니스커스 렌즈라고 또 그런 내용도 설명해 줬고, 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주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 렌즈는 조금 독특해요. 잘 화면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 두께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자로 눈금이 제대로 좀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대략 한 0.8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보게 되면 대략 한 1.1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두께와, 자, 90도 돌려보면 이쪽 두께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렇듯 어떤 안경 렌즈의 위치에 따른 이렇게 두께가 다르다면 이쪽 두꺼운 쪽과 얇은 쪽, 그러니까 즉 이쪽 면과 이쪽 면, 또 뭐 1도 단위로 나누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뭐 180도, 뭐 90도, 60도, 70도 어찌됐든 모든 방향에서 이 렌즈의 굴절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렌즈는 구면 안경 렌즈가 아니라 토릭 안경 렌즈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그 난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어쨌든 구면 안경 렌즈는 이 안경 렌즈의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런 그 어떤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른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토릭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난시를 교정할 때 사용한다. 또 여러분들 그냥 임상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여기 보면 요 구면 안경 렌즈가 들어있던 그 안경 렌즈의 봉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봉투에 안경 렌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 렌즈를 안경테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깎아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이 이렇게 넣는 건데, 조제 가공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3.5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5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진 구면 안경 렌즈가 되겠고요. 만약에 토릭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옆에 실린더 도수 C라고 써 있는데 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S라고 써 있는 거 옆쪽에 숫자가 써 있는데 또 옆으로 가면 또 C라고 돼 있는 거 옆에도 또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럼 이렇게 S에도 C에도 숫자가 다 써 있으면 얘는 난시 교정용 렌즈고, 이렇게 S에만 숫자가 써 있고 C에는 0.00 돼 있으면 얘는 구면 안경 렌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이 렌즈를 내가 그냥 막 가져온 건데,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줘 보면, 여기 보면 인덱스라고 써 있고 이 옆에 보면 1.56이라고 써 있죠. 이게 안경 렌즈의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안경 렌즈의 굴절률이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얘는 1.60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는 굴절률이 더 높은 안경 렌즈예요. 임상에서는 이렇게 굴절률이 더 높은 안경 렌즈를,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더 굴절률이 높은 걸 렌즈가 더 얇다라고 표현해서 압축 렌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안경 렌즈 봉투에는 이렇게 이 안경 렌즈가 어떤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지도 써 있고요. 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영어로 이게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보면 포토크로메릭 렌즈라고 써 있어요. 포토크로메릭 렌즈 잘 안 보이죠? 1.56 그 밑에 영어로. 이거는 변색 렌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되게 투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빛을 엄청나게 받으면 이게 변할까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조명이 있어서 이게 약간 어쨌든 빛을 받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변색 렌즈를 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거 이런 것들도 임상적인 것도 나중에 조제가공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구면 렌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러한 근시를 교정하고 원시를 교정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근시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쭉 내려와서 이제 9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원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거의 아마 난시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원시라는 이 개념은 약간 좀 상식적이지 않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서 좀 반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똑같아요. 무조절 상태, 즉 무한대 먼 거리를 5m 이상의 광학적인 무한대 이상의 거리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입사한 평행 광선속이 눈에서 굴절된 다음에 망막보다 더 뒤쪽에 결상되는 초점을 맺는 눈을 우리는 원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죠. 그죠? 중간고사 보기 전에 다 학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시가 발생하는 이유는 눈의 전체 굴절력이 정시안보다 낮거나 눈의 전체 굴절력은 정시안과 동일하더라도 눈 아래 눈알추 길이가 더 짧으면 이런 원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눈의 전체 굴절력이 낮아서 발생하는 원시를 굴절성 원시다라고 설명하고, 눈 알축의 길이가 눈알이 짧아서 발생하는 원시를 우리는 축성 원시다. 이런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학습했잖아요. 자, 일단 장황하게 써 있지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림처럼 화면 잘 보이죠? 우리 눈의 정시안 기준으로 눈의 전체 굴절력은 플러스 59다이옵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59다이옵터보다 1다이옵터만큼 어떤 건가요? 플러스 59, 아이고, 안 보이나요? 플러스 59다이옵터가 뭐라고 했나요? 정시안이죠. 정시안보다 플러스 1다이옵터만큼의 눈의 굴절력이 낮으니 눈으로 들어가서 굴절된 광선이 어떨까요? 59다이옵터일 때보다 더 적게 굴절되겠죠. 따라서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망막의 뒤쪽 부분에 결상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59다이옵터보다 어떤가요? 더 굴절력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죠? 낮죠? 그러니까 플러스 59에서 플러스 58다이옵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1다이옵터만큼 이 굴절력이 낮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다이옵터만큼 더 마이너스 방향으로 낮은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는 마이너스 1다이옵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다이옵터를 굴절 이상도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근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시에서는 이 굴절 이상도가 플러스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망막보다 더 앞쪽에 초점을 맺었지만 지금의 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눈의 굴절력이 정시보다 1다이옵터만큼 낮기 때문에 더 적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망막보다 더 뒤쪽에 초점을 맺어서 흐림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굴절 이상도는 마이너스 1다이옵터고 근시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좀 유추해 보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1다이옵터를 어떻게 된가요?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눈앞에다가는 플러스 안경 렌즈를 덧대서 빛을 어떻게 되나요? 더 초점을 모아서 초점을 앞쪽으로 당겨 주어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굴절력에 안경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고 그 플러스 안경 렌즈의 굴절력은 이 굴절 이상도만큼인 1다이옵터, 즉 플러스 1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굴절 이상도가 상쇄되어서 정시인 사람처럼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는 조금 그 근시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시 같은 경우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쓰기 전에는 절대로 선명하게 보일 수 없는 눈입니다. 하지만 원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눈은 그러니까 뒤쪽에 맺힌 초점을 앞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조절이라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절해서 뭐라 그랬나요? 조절해서 가까운 곳을 보면 흐림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보는 타겟을 가까이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망막에 맺혀있던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되고 따라서 흐림이 유발된다라고 설명했죠. 이때 이 망막의 뒤쪽에 맺힌 초점을 앞으로 당겨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부교감 신경이 선모체의 엉덩이를 빵 하고 걷어차서 선모체를 수축시키고 그럼 선모체에 매달려 있는 선모체 띠가 이완하게 되고 수정체가 이렇게 홀쭉해져 있던 수정체가 본래 모양인 뚱뚱한 형태로 변화되게 돼서 망막의 뒤쪽에 결상되어 있는 이 초점을 망막 앞쪽으로 당길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조절이라는 것을 하는 능력, 즉 조절력이 풍부하다면 이렇게 1다이옵터 정도의 마이너스 1다이옵터 정도의 굴절 이상도를 가진 원시 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흐림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절력을 사용해서 계속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더라도. 다만 조절을 정신 사람처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내내 조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눈의 피로를 느끼는 눈을 우리는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절력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뭐 한 1다이옵터 정도의 원시성 굴절 이상도는 사실은 그 시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뭐 플러스 5, 플러스 6 이렇게 아주 큰 원시를 가지고 있다면 조절력이 풍부하다면 그 정도도 커버될 수 있겠지만 조절력이 풍부하지 않다면 흐림을 느끼게 되겠지만 이렇게 작은 양의 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원에 와서 나은 시력,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경 쓰지 않고 재는 시력을 나은 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은 시력을 막 측정하면 이렇게 원시 지금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원시성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주 선명하게 그 1.0, 뭐 1.2 또는 막 2.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조절력이 풍부하게 되면 이 수정체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초점을 망막 뒤에 맺혔던 초점을 망막에다가 가져 놓을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듯 원시 같은 경우는 망막의 뒤쪽에 초점을 맺는 눈이기 때문에 뒤쪽에 맺힌 초점을 앞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플러스 안경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책에 또 이런 말 나와요. 이 망막 초점 오차가 마이너스 1다이옵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망막 초점 오차는 마이너스 1다이옵터인 원시다라고 써 있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굴절 이상도가 마이너스 1다이옵터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굴절 이상도를 가진 원시 아니라고 설명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다이옵터의 망막 초점 오차를 가진 원시다라고 설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원시 같은 경우는 망막의 뒤쪽에 초점을 맺는 눈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글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조절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따라서 지금 위쪽에서 보는 것처럼 정시 안의 경우에 자, 정시 안의 경우에 플러스 59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눈의 전체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58다이옵터의 잠깐만요. 58다이옵터의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빛을 더 조금 꺾어줘서 사실은 망막의 뒤쪽에 초점을 매줘야 하겠지만 그죠? 요쪽에 망막의 뒤쪽에 초점을 매줘야 하겠지만 지금 이 설명은 뭐예요? 이 수정체가 조절을 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홀쭉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망막의 뒤쪽에 초점을 매줬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해서 이렇게 수정체가 뚱뚱해졌죠. 그러니까 굴절력이 높아져서 얘를 뒤쪽에 맺힌 초점을 망막 쪽으로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58다이옵터의 눈의 전체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절력만 풍부하다면 흐림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다. 단지 조절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평소에 멀리 볼 때는 조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절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 즉 안정 피로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런 안정 피로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조절을 하지 않아도 멀리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안경 렌즈를 착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1다이옵터만큼의 조절을 하는 대신에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플러스 구면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58다이옵터의 굴절 이상, 눈의 전체 굴절력을 가지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지금 화면 보이나요? 망막의 뒤쪽에 초점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겠지만 이럴 때 눈앞에다가 플러스 렌즈를 덧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플러스 렌즈는 이미지도 확대시켜지게 만들지만 빛을 더 많이 꺾어서 앞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점이 이렇게 망막으로 이동되게 된다. 따라서 정시인 눈의 전체 굴절력은 59다이옵터라고 설명을 했고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쓸 거 그랬네. 플러스 59다이옵터에 보다 지금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58다이옵터로 마이너스 1다이옵터만큼의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굴절 이상도, 즉 망막 초점 오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망막 초점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다가 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구면 안경 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이 사람은 정시인 사람처럼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눈앞에다가 플러스 1다이옵터의 구면 렌즈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좀 전에 그 안경 렌즈 보여주면서 설명했듯이 이쪽 방향도 모두 플러스 1, 당연히 이쪽 방향도 플러스 1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안경 렌즈는 구면 안경 렌즈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할 때 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무법과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조금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강 1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요거는 한번 설명을 충분히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일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면 수업 때 이어서 할 텐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원주 렌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구면 렌즈는 이 원주 렌즈랑 다르게 근시나 원시 또는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안경 렌즈이고 이 안경 렌즈의 전체 어떤 방향에서 측정하더라도 모두 굴절력이 동일한 안경 렌즈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원주 렌즈 같은 경우는 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안경 렌즈다라고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하고요. 뒤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까지 살펴볼 거냐면 난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 오늘 학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 때 나머지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난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난시의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절을 하지 않는 무조절 상태에서 눈으로 들어온 평행 광선속이 두 개의 초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앞쪽에는 모두 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초점으로 설명을 다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초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얘기는 왜 초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지 뒤에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개념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설명하는 이 초록색 단어들은 내가 항상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는 한데 오늘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 그냥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 정도만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강주경선이라는 말과 약주경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아마 요 내용, 또 전초선, 후초선, 뭐 난시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강주경선과 이 약주경선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 난시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오늘은 이 전초선, 후초선 이 개념도 필요 없고요. 오늘은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이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와 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강주경선, 뭐 약주경선 이런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의 전체 굴절력이 특히 이제 좀 눈의 앞쪽인 각막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눈의 전체 굴절력이라고 해봅시다. 눈의 전체 굴절력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정시인 경우에 59다이옵터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이쪽에서 측정하든 이쪽에서 측정하든 눈의 모든 굴절력이 다 59다이옵터인 경우를 우리는 정시라고 얘기하고 이 59다이옵터보다 더 높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60다이옵터의 더 높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으면 근시가 되고 또 눈의 전체 굴절력이 플러스 58다이옵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의 굴절력이 낮으니까 원시성 굴절 이상도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화면을 좀 지우고 잘 안 지워지네. 네, 화면이 잘 안 지워져서 좀 지워놓고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난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눈의 전체의 굴절력이 모두 다 뭐 59가 됐든 58이 됐든 60이 됐든 이 방향별로 모두 굴절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의 굴절력은 플러스 59, 어떤 방향의 굴절력은 뭐 플러스 58, 어떤 방향의 굴절력은 플러스 57 이렇게 눈의 각각의 방향별로 굴절력이 모두 다른 눈을 우리는 토릭 형태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릭면에 그런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토릭입니다. 좀 전에 그 내용에서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요, 여기. 토릭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눈의 어떤 곳의 굴절력은 예를 들어서 이쪽 굴절력은 플러스 63다이옵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80도 방향에서 눈의 굴절력을 측정하면 플러스 63다이옵터고요. 또 이렇게 90도 방향에서 굴절력을 측정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60다이옵터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향별로 굴절력이 모두 달라요. 그리고 요 중간, 그럼 중간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눈 값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61.5다이옵터가 되고요. 또 요 중간에 또 중간이면 또 굴절력이 또 다르겠죠. 또 여기 중간에 또 중간이면 굴절력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눈의 전체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굴절력이 모두 다른 형태의 그런 굴절면을 가진 걸 우리는 토릭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눈을 난시 아니다. 난시를 가지고 있는 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의 굴절력을 방향별로 쭉 측정해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60다이옵터, 여기는 61다이옵터, 여기는 63다이옵터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굴절력이 측정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굴절력이 높은 방향의 그런 굴절력을 가진 방향을 우리는 강주경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래서 강주경선이라는 것은 눈의 전체 굴절력이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
방향별로 굴절력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굴절력을 가진 방향, 눈의 경선의 방향, 눈의 그 방향을 우리는 강주경선이라고 하고, 또 눈의 굴절력을 전부 다 방향별로 측정했더니 이렇게 굴절력이 가장 낮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력이 가장 낮은 방향을 우리는 약주경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림을 다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난시인 눈은 근시와 원시와는 다르게 눈의 굴절력이 방향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굴절력을 가진 눈을 우리는 난시 아니다, 난시가 있는 눈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방향별로 굴절력이 모두 다른 형태를 우리는 토릭면을 가진 눈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의 굴절력을 방향별로 측정해 봤더니 가장 높은 굴절력을 가진 그런 방향을 우리는 강주경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가장 높은 굴절력을 가진 방향, 그것을 우리는 강주경선 방향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거 마우스로 쓰려니까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요. 그죠? 약주경선은 그 굴절력이, 눈의 굴절력이 가장 낮은 눈의 굴절력 방향을 우리는 약주경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쓸게요. 눈의 굴절력이 가장 높은 방향을 강주경선, 눈의 굴절력이 가장 낮은 그런 방향을 우리는 약주경선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전초선과 후초선, 난시량, 최소 착란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빛과 생활 9주차 2차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새벽 한 3시가 다 돼 가고 있어서 좀 이렇게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조리 있게 설명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난시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근시나 원시와는 좀 다르게 눈의 굴절력이 방향에 따라서 방향별로 모두 다 다르다는 개념,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빛과 생활 9주차 2차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난시에 대한 개념, 또 난시를 어떻게 토릭 안경 렌즈로 교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모두 마칠게요. 안녕.